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라든가 재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제가 돌이켜 보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가장 남용되게 또 아주 과도하게 사용된 그런 사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김정중 법원장님 계시지만 아마 작년에 제가 공소장이 거의 200페이지에 이르고 그다음에 그 공소장에 따른 수사 기록, 증거 기록이 20만 페이지에 이르는 재판을 1, 2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아마 어렵지 않은가 이런 대답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공소장이 200페이지인데 그 안에 어떻게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현이 되겠습니까? 공소장 200페이지니 거기에 따른 뭐 정황 사실들 다 그거 입증하느냐고 소명하느냐고 그에 따른 증거들이 수만 페이지, 수십만 페이지가 다 따라붙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법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천명해서 이거는 공소장이라 볼 수 없다. 예단을 갖게 한다라고 딱 잘라주시면 그러면 검찰에서도 아뜨거 하면서 그렇게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재판이 뭐 지연됐느니 장기화됐느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시고 마치 그것이 법원의 책임이 있는 것 마냥 이렇게 하는데 법원도 법원의 입장을 밝히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자꾸 오해가 누적되고 참다가 그러니까 법원 앞으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명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수백 페이지의 공소장을 갖다가 해서 지금 성남 FC 것만 해도 400명의 증인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수송지휘 안 하시고 가만히 있고 반대로 보실까요? 요거 한번 압수수색 코바나 컨텐츠랑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이게 리스트가 겨우겨우 이게 우리가 검찰에서 받은 건데요. 보십시오. 2020년 11월 9일 날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서 처음 그 사무실에 김건희, 최은순 두 분에 대한 휴대전화와 PC 압수수색 덜컥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세상에 압수수색 영장을 핵심 피의자한테 바로 이렇게 들이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기각되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맨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다음 편이요. 넘버 순번 39번 보면 2021년 10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그 다음에 무혐의를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주거지도 없고 그 다음에 보안해서 휴대전화, PC 그런 압수수색을 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은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국민들이 요새 바보가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본인의 관심사항으로 이런 거 다 봅니다. 또 실시간으로 법정에 가서 그 재판하는 걸 보고 또 어느 유튜브가 계속 그런 정보를 또 국민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화가 나는 거죠. 사법, 형사사법이라는 건 저에게 가르치신 분이 지혜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게 제일 중요하다. 본인이 스스로도 공정해야 되지만 누가 봐도 공정한 재판이라고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걸 보시는 국민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죠. 지금 판사는 역시 기소된 범죄 사실 공소장을 갖고 재판을 하지만 그렇지만 기소 이면에 검찰이 장난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눈 감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화영 부지사 재판 말고 우리 김영철 검사 얘기를 좀 할까요?
장시호 씨 재판할 때 장시호 씨가 본인의 구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알려줬죠. 근데 구형대로 안 나오고 덜컥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판사님이 보기에 이거는 죄질이 너무 나쁘다. 이 정도로 집행유예로 할 사안이 아니다.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김영철 검사가 아뜨 하면서 장시호 씨를 1심 판결 선고 후에 수십 번을 부릅니다. 주말에도 부르고 일요일도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검사는 기소하면 끝이잖아요. 피고인이랑 잘 만나면 안 되잖아요. 또 증언할 때 압박해도 안 되고요. 근데 이건 1심 선고 후에 법정 구속됐다고 검사가 불러다가 위로하고 거기 같은 구치소에 있던 장시호 씨 수감자는 장시호 씨가 얼마나 특혜를 받았는지를 다 증언하고 그럽니다. 검사실에서 생일잔치 했다 그러고. 예? 그런 거를 안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거 실체 진실을 방해하는 작업을 검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판사님들이 그 기소 안 됐다 그래서 그 눈 감으실 겁니까? 그래갖고 실체적 진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거 보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원에 대해서도 사법농단이라고 하고 검찰에서 100여 명에 가까운 판사님들 수사해서 14분을 기소했습니다. 무리한 기소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느꼈습니다. 근데 기소하더라고요. 언론 플레이 해갖고 국민의 여론을 뒤집어 엎고 14분 중에 11명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판사들의 어떤 사법농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들 보십시오. 그 이상의 일을 마음껏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기소권을 네. 갖고 있다고,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검사들의 그런 행태, 그런 거 아무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러 많은 증인이라든가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술 파티가 있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출정 기록을 받았습니다. 수십 번을 갖다가 소환해서 그중에 3명, 핵심 증인 3명을 갖다가 27차례나 같은 날 불러서 밤에 같은 시간에 돌려보내고 그 3명을 모아서 진술 짜맞추기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희 국회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걸 밝혀냈습니다. 그 기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셔야죠. 기소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형사법 아까 말씀드린 공수일본주의, 또 영장할 때 사전신문주의, 또 한 번 재판을 한 사람이 또 지금 이재용 대표 이화영 부지사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쪼개기 기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검찰이 한꺼번에 기소하면 될 거를 외국화관리법 위반 일부 기소해서 유죄가 나오는지를 보고 유죄가 나오니까 나머지 뇌물 알선이니까 뇌물죄를 그 재판부에다 갖고 대상되게끔 해서 기소하고 한꺼번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될 일을 공무관행위를 쪼개기 기소해서 일부 보내고 유죄 나오니까 또 보내고. 네, 정리해 주세요. 그런 거를 봐주시란 말입니다. 검찰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란 말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좀 듣지 않습니까? 검찰의 의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도 듣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잖아요. 피고인 의견도 검찰의 주장처럼 넉넉하게 넓은 마음으로 자, 정리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님, 네. 죄형 법정주의란 무엇입니까? 죄와 형은 그야말로 법률에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률이 없으면 형벌 없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급 입법 금지란 또 무엇입니까? 과거에 죄가 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법으로 처벌할 수 법률로 없다.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행위시 법주의는 또 무엇입니까? 범죄는 행위시 법률에 의해서만 범죄가 그렇습니다. 된다는 겁니다. 네. 없었던 것을 새로 법을 만들어서 옛날 것을 단죄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신법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신법으로 신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이게 행위시 법주의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법대로 하자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재판은 그러해야 됩니다. 형사법도 그렇지만 행정법도 그러하겠죠. 행정법은 조금 이제 좀 사정이 이게 변화가 원칙이죠. 되면 네, 알겠습니다. 예. 행정법원장님, 네. 지금 마포구에서 주민들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 전면 백지화 관련해서 행정 소송 중인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주민들이 행정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발표한 것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폐촉법과 폐촉법 시행령을 명확하게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폐촉법 보겠습니다. 제9조. 입지를 선정해서 발표할 때는 2km 반경 이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 즉 고양시하고는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게 강제 규정입니다. 폐기물 매립 시설의 경우 2km 이내에 있는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폐촉법 위반입니다. 근데 서울시는 우리는 폐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위반했다고 계속 지적하니까 맞네요. 위반했네요. 그러면서 발표 이후에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폐촉법 제9조 7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폐촉법을 위반했습니다. 자, 그런데 폐촉법 제9조 3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지 선정을 해서 발표할 때는 반드시 주민대표를 포함하도록 해야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폐촉법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이 입지 선정을 발표한 것이 입지 선정을 구성한 것이 12월 8일입니다. 그런데 12월 15 개정된 게 12월 8일이고 시행령이 12월 15일 날 입지선정위원회를 발표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10명이 맞아요. 근데 개정이 됐습니다. 11인 이상 20인 이내, 21인 이내. 그러니까 10명에서 20명까지를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함을 안 하고 10명을 발표했어요. 시행령 위반입니다. 행정기관이 법과 절차를 어기고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령 위반이다. 입지선정위원회 선정 시행령에 정면 위반됐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추후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을 더 끼워 넣었어요. 본인들이 그리고 치유했다고 주장해요. 아니 행위시의 법 시행령에 그것을 위반해 놓고 사후에 이렇게 치유했으니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행정법원장님 잘 보고 계십니까? 네네. 제가 지금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서류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법과 시행령을 두 개 다를 위반했으니 이거는 무효다.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도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도 주장하고 있고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전라남도 등에서 이와 유사하게 입지 선정을 했다가 춘천에서 이건 무효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춘천지법에서.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를 치유할 수도 없고 치유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입지 선정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이런 판례가 또 있습니다. 행정법원장님, 네. 대법원 판례는 따라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따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소도 기준치 이상으로 지금 검출이 됐어요. 환경 영향평가도 해봤자 이거는 낙제점이에요. 근데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서울시에서 2021년에 이거는 2022년에 발표했거든요. 2021년에 뭐라고 원칙을 정했냐면
한 자치구에 2개의 소각장이 있으면 민원이 크게 되어 설치가 어려우므로 평가 항목에 가중치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서 마포구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 있어요. 다시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입장이. 1년 전에 이런 입장과 원칙을 정해놓고 1년 후에 이걸 뒤바꿉니다. 왜 뒤바꿨느냐? 원래는 강동구에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새 나갔어요. 정보가 유출이 됐어. 그러니까 강동구하고 하남시하고 연대 투쟁을 해요. 설치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밀실에서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국회의원인 저도 모르게 이걸 추진합니다. 서울시 의원도 모르게, 구의원도 모르게, 주민도 아무도 몰랐어요. 왜? 이게 사전에 나가면 강동구처럼 못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1년 전에 정한 원칙을 위반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마포구에서 해야 되고 종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종로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것도 위반했습니다. 마포구는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거든요. 쓰레기 소각장이 이미 하나 또 있어요. 750톤, 매일 750톤 태우는 겁니다. 근데 1000톤짜리를 다시 하겠대요. 그러면서 1000톤짜리가 완성이 되면 750톤은 없애겠다. 이걸 저희 주민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 250톤 더 짓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여기로 군데 막히니까 작년에 이 쓰레기 소각장이 9천억 정도 든다는데 3천억을 국비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다 깎았어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왜? 법도 위반이고 행정소송도 남아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안 했으니까 이건 국비 반영하면 안 된다. 3천억을 전액 깎으니까 올해는 208억을 또 올렸어요. 이것도 제가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행정법원장님, 네. 이게 아무리 서울시라고 힘 있는 기관이라고 이 주민들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독단적인 불도저식 행정이죠, 이거.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행정소송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법 정의를 살려야 되는 차원에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담당 재판부에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살펴서 현명하고 공정하게 아마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은 오세훈 시장이 독단적으로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포구 주민들과 함께 저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위해서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이상 본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거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정의 차원이고 이 독단 행정에 이것은 쐐기를 박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이게 중랑구에도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느 구나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주민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더더욱 주민들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